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에 여기가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지역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북한산과 도봉산 사이에 자리한 서울 도봉구 우이동 그리고 쌍문동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뒤로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은 꼭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집을 사면 됩니까, 선생님? 이런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답은 어디에 사면 집값 오릅니까? 제가 지금 남의 말 듣고 이거 샀는데 이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왜 안 오를까요? 이런 거였어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값이 오르는 집을 찾으실 거면 이미 우린 대부분 어딘 줄 알고 있지 않냐. 그런 경제학적 원리 말고 그 밖의 원리로도 집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과 집 주변의 환경에 정말 만족하는가? 주변에 문제 없으신가? 여러분이 이제까지 집을 고를 때 염두에 두셨던 집값 상승, 교통, 교육 이외의 요소를 생각 안 하고 구입하셨다가 또는 전세 월세 가셨다가 후회하고 계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집값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다른 모든 취향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집이라는 또는 공간이라고 하는 데 대한 내 생각, 취향, 애착이 어떤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사면 집값 오릅니다 밖에는 집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공간을 좋아하시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라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맞춰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집값이 오르는 게 정말 중요하면은 여러분은 딴 거 다 포기하시고 사실 수 있는데 이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여러분이 따라가실 수 없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데 사시라고 정말로. 그럴 때 본인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질문되어지는 겁니다. 그 취향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강이 흐르는 평지를 좋아하는가, 산을 좋아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사는 사람이 많죠.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강남은 불행한 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대모산, 우면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모산, 우면산 같은 경우는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 관악산에 비교하면 우면산, 대모산은 언덕이죠. 서울 강북과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강북에 참 좋은 산 많거든요. 저는 그 사대문 주변의 북악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그리고 아차산 등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하나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름들이잖아요. 저는 산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평지를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들은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물며 정말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씩 산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강남에 살면서 우면산, 대모산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릴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산들이 가까이 있고 창문 열면 바라보이고 한 1, 20분만 걸어가면 불암산,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집을 고르고 자기가 살 공간을 고르는 수많은 요소들이 집값이 오를까라는 그 하나에 의해서 다 기각되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산들을 위치를 잡아보면요. 대모산, 우면산, 강남 사람들이 산이라 부르는 대모산, 우면산은 이쪽이고 그 아래에 있는 청계산은 괜찮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산이죠. 하지만 관악산은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산을 좋아하시고 꼭 오르지 못하더라도 연세하셔서 오르지 못하더라도 창밖으로 산 공기 들어오고 산새 소리 들리는 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데 하나 제2주택을 마련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이 북한산과 도봉산이 바라보이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시면 이 강북 동북쪽 지역입니다. 서울에서도 도봉구, 노원구에서 의정부 동두천으로 향하는 이 라인에 보면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안산처럼 산을 모르는 제가 봐도 참 웅장하고 멋있고
산 좋아하는 분들은 속된 말로 환장을 하시는 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산 좋아하는 분들의 성지인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산과 도봉산 사이에 있는 이 지역,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 지역은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시거나 서울 시내 나가실 때도 매력이 있는 게 북한산 우이역이 여기 있고요. 수많은 버스들의 종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앉아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인데, 제가 예전에 이곳에 신도시 동남쪽 끝에 있는 백석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그때 일부러 반대로 3호선의 종착점인 대화역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앉아서 다시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그 시간을 계산하면 30분은 더 걸리지만 앉아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차라리 30분을 투자하고 만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종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종점인데다가 풍경도 좋아요. 이렇게 매력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이예술인 마을이 형성됐고, 무슨 대학 교수마을도 만들어졌었고, 최근에는 4.19 민주묘지역 요 근처에 4.19 카페 골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저 우이신설선 타고 가셔서 조금만 걸으시면 정말 그 멋진 북한산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들이 그렇게 많은데, 게다가 커피하고 빵도 맛있더라고요. 참 좋은데 그럴 만한 곳에 핫플레이스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네에는 큰 규모의 문화주택, 양옥, 뾰족집들이 많아서 건축 자산도 훌륭합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최초로 생긴 국민주택 단지였기 때문에 그 최초의 국민주택 단지였던 수유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북쪽 지역인 오늘의 주인공 이 지역에도 좋은 집들이 많이 지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들도 적당하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편하다. 당연히 아파트가 편할 수 있거든요. 치안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를 고르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주거를 선택해서 산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도봉구와 노원구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계곡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잘 지은 단독주택들이 자리하고 있고, 중간에 버스 종점들도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집에 사시다가 출퇴근하거나 서울에 시내를 볼 일 있으실 때에는 지하철 종점이나 버스 종점에서 버스 타고 가시면 되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획기적으로 뛰어가지고 나의 신분이 바뀔 것이다,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걸 포기하신다면 그 외에 거의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죠. 게다가 외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우이동 계곡이니 4.19 묘역이니 유명한 곳이지만 서울 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다른 관광지에 비하면 한적한 편입니다. 그럼 이 지역의 풍광이 어떤지를 제가 지금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산에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데 여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중도까지 올라가서 한번 내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평지맨에게도 오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곳들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노원구 쪽의 계곡입니다. 저기서 북한산 쪽을 바라본 풍경이죠. 이 능선이, 저도 지금 관악구 살지만 서울의 한강 남쪽에서 바라본 풍경하고는 이 선이 달라요. 이 능선이. 80년대 후반에 만든 집도 있고, 중간중간에는 70년대, 80년대 문화주택도 있고, 빌라들도 있고, 여기는 아파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이 사진은 좀 더 단독주택과 연립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 풍경입니다. 이 지역은 노선버스와 지하철이 다니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저같이 면허증 없이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사람에게도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골목 끝에는 멋진 산의 능선들이 보이고요. 이런 산의 능선은 서울 다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제가 답사한 한에서는 서울 전체에서 이 동네의 골목길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이런 풍경들, 꽤 잘 지은 요즘 지은 연립이나 빌라들이 많이 보이고, 위로는 참 절경이 펼쳐져 있죠. 이런 풍경을
집값이 안 오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서, 반대로 나 정말 산을 좋아한다, 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낸 뒤로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꽤 많은 분들이 혹하시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는 대로 달려가시는 것도 방법이라 믿습니다. 한편 이곳에는 꽤 넓은 평지에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덕성여자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약초원입니다. 계곡에 자리하고 있는 산악지역이지만 뜻밖의 풀밭이 펼쳐져 있는 평지도 있어요. 물론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풀밭이 지역에 주는 평온함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계곡의 남쪽 지역인 수유동에서 시작한 국민주택, 작은 평수에다가 뾰족 지붕과 작은 정원을 가꾸어낸 60년대부터 이 서울 동북 지역에 많이 자리 잡은 전형적인 국민주택, 문화주택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집들이 이 지역에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지역은 이런 집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뜨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뜨지 않았지만 주목받을 만한 지역이 훨씬 많다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많은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또 이런 집들, 이런 문화주택들이 참 많아요. 중간중간에 빌라나 연립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데는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바로 제가 찍은 사진 이 집들의 바로 뒤로는 능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생각을 할 때 자기의 취향을 좀 존중하자, 그리고 내 취향이 뭔지를 좀 스스로 깨닫자 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서울에 살고 싶은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하나의 예시로서 취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이동과 쌍문동 지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